가보길 잘했다. 프랑스의 세계유산 퐁디 가르. 먼저 퐁디 가르를 간단하게 설명한 영상 먼저 보시죠. 유네스코에서 제작된 영상인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패스하실 분들은 2분 정도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 Across the river Gare in southern France stands a 2,000-year-old Roman aqueduct known as the Pont du Gard, the bridge over the Gare River. It was constructed to transport fresh water from Uzès in the north to Nîmes in the south. Nîmes was an important trading town with its own council building and even a Roman theatre. When he first saw the Pont du Gard, the 19th century poet Mistral thought it was a construction made by a demon. Its huge size and perfect symmetry of design was unique and had no equivalent at the time. The aqueduct is 49 meters tall and 275 meters long. It is made of 3 tiers of geometrically perfect arches built with stone bricks, all cut the same size. They fit together perfectly, and the pressure they put on each other holds the structure in place. The aqueduct was built in just 5 years, thanks to this simple but highly effective method. The bottom tier is still used by pedestrians to cross the river, just as it was used by traders crossing Gaul to reach the Mediterranean during the Roman period. The water channel at the top of the aqueduct is just big enough for one person to stand in. Over 2 million liters of water pass through it each day, supplying the growing city of Nîmes with its numerous public facilities and bathhouses. Today, a 40-centimeter layer of accumulated calcium carbonate deposits can be seen on the walls of the water channel. Still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the Pont du Gard is more fragile than it looks. The years are starting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tructure. Research has shown that the aqueduct is tilting a few millimeters each year and will eventually come under the threat of collapse. 설명이 너무 간단하죠? 퐁디 가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악시터니 지역에 위치한 판트 디우가드 로망 액퀴덕트는 네모소스의 고대 로마 식민지인 MSC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1세기 중반에 건설된 50.02km 수로입니다. 맑은 물은 거의 48.77m에 달하는 3층 수로교로 가든 강을 건널 수 있죠. 이 다리가 만들어진 1세기 중반, 우리나라는 원삼국 시대였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력을 키우던 시기였죠. 불교가 중국에 전파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한반도엔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맨 꼭대기에 있는 가장 긴 바닥이 360m인 이 3층 다리는 로마 건축 기술의 위협이자 걸작이지만 그 존재가 풍경을 변화시키는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상적인 외관과 힘의 선을 강화하는 자연 부지에 자리 잡은 판트 디우 가드는 바위 기반 위에 강을 가로지르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도교를 구성하고 있는 쭉 연결되어 있는 아치의 아름다움은 거대한 규모에 비해 매우 경쾌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판트 디우 가드는 고대에 지어진 다리의 뛰어난 예입니다. 그것은 크기가 다른 3층의 아치로 낮은 층은 각인된 위치 표시가 있는 홍해석 부스와즈로 구성된 아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잠깐, 부스와즈가 뭐냐고요? 부스와즈는 아치를 형성하는 쐐기 모양의 돌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남겨진 로마 수도교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이 건축물은 홍수가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가든 강에서도 현재까지 튼튼하게 잘 남겨져 있습니다. 교각 앞에 설치된 리브 안조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다른 아치들의 폭은 21.87m이지만 가운데의 가장 큰 아치는 24.52m로 제작되어 물의 흐름을 용이하게 합니다. 1층과 2층은 큰 돌 블록으로 건축했고 3층은 운하에 인접한 반석을 지탱하는 작은 돌로 지어진 판트 디우 가드는 초기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지던 다리의 건축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념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리에 사용된 석재의 표면에는 채석공과 석공의 도구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때로는 조립도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과 문제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디가르는 16세기 이후로 로마 문명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리는 강과 접해 있는 인근 채석장에서 가져온 부드러운 노란색 석회암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구조물의 가장 높은 부분은 모르타르와 결합된 블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석판이 칼슘 침전물로 덮여 있는 수로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장치로 덮여 있습니다. 이 수도교를 만드는데 21,000세제곱미터가 넘는 암석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무게가 자그마치 54,400톤이라고 하네요. 이 다리는 198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요구의 6개 종류 중에서 1번과 3번 그리고 4번의 기준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기준 1 판트 디우가드는 로마 기술의 걸작이자 그 존재만으로도 풍경을 변화시키는 뛰어난 예술적 성취입니다. 기준 3 로마의 수도교 중에서도 뛰어난 퐁디가르는 로마 문명의 특징 중 하나인 도시 및 영토 개발의 영역에서 엔지니어와 건축업자들의 기술을 독특한 증거로 보여줍니다. 기준 4 퐁디가르는 로마 제국시대의 건축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기준을 부합하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던 것이죠. 한편 공디가르는 중세시대에 많은 수의 돌을 잃으며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3층에서 12개의 아치가 사라졌습니다. 상수도로 쓰이던 다리가 사람과 짐승의 통행에 맞게 조정된 것도 중세시대였습니다. 길을 만들고 2층을 이루고 있는 기둥들의 두께를 절반 이상 줄여서 안정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훼손에도 불구하고 판트 디우가드는 잘 보존되었습니다. 1699년부터 1702년 사이에 교각이 수리되었습니다. 1746년에 다리의 1층에 부착된 이동용 다리가 건설되면서 고민도 해결되었고요. 판트 디우가드 디자인의 뛰어난 독창성은 약간 곡선적인 레이아웃에서 분명하게 남아있으며 교각 앞에 설치된 다리 입구는 가든 강의 변화에 맞게 건축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증명합니다. 이 유산은 세련된 석조물, 채석공과 석공의 도구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블록의 조립을 위한 기록 등 초기 로마 제국 시대의 건축 과정에 대한 가장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산 중 하나입니다. 돌을 채취한 채석장은 현장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암석은 오늘날 현지에서 티에르 디퍼스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거친 노란색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블록은 곡괭이와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를 사용하여 추출되었습니다. 약 12만 세제곱미터의 절단석이 추출되어 판트 디우가드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 강둑 하류에 있는 수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다리와 암거 지지대를 건설했습니다. 가든강 가장자리에 있는 채석장 위치의 또 다른 이점은 암석을 강 오른쪽 2개 있는 건물 부지까지 보트로 운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메수로는 6세기 초에 기능을 멈췄고 판트 디우가드는 원래의 용도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죠. 17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판트 디우가드는 수많은 보건 캠페인의 대상이 되어 로마 문명의 증인인 기념물로 관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4,5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호 및 관리 요구 사항. 판트 디우가드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1840년부터 역사적인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헤리티지 코드에 따라 보호됩니다. 역사 기념물에 대한 모든 작업은 역사 기념물 지역 큐레이터의 조언을 받은 후 지역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역사적인 기념물은 모든 작업이 비타이먼츠 디 프랑스 건축가의 승인을 받는 보호 경기로 보호됩니다. 2013년부터 판트 디우가드 가든 협곡 및 엠메스 수비대 주변의 7,760헥타르가 환경법 현정 보호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의 노동에 대한 허가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트 디우가드를 관리하는 판트 디우가는 문화부가 직접 결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시행하는 보존 작업의 혜택을 받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문화협력을 위한 공공시설 EPCC는 기념비와 그 부지 및 관련 시설을 관리합니다. 판트 디우가드 EPCC는 주 악시터니 지역, 가드 부서밋 사이트와 접해 있는 세 개의 커뮤니티인 카스틸론 디우가드, 리몰린즈, 버스판트 디우가드를 연결합니다. 재정 자원의 78%는 시설 입장료로 충당하고 22%는 지방당국의 법정 기부금으로 제공됩니다. EPCC 설립 지방당국 및 국가를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과학협의회 및 재선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공디가르에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꾸며진 세련된 박물관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돌아보시죠. 가르교 주변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관광 안내소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동하다 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가르교가 보이고요. 그 아래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래 보여도 꽤 수심이 깊은 곳이라 가끔 익사사고가 나기도 한데요. 이렇게 다리를 건너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요. 수도교가 꽤 두껍죠. 기둥의 중간중간에 쐐기돌을 박아놓은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나라의 성곽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죠. 물론 이 수도교가 시기적으로 훨씬 빠르지만요. 기원전 1세기에 이런 웅장한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분 등을 통해서 고대의 석조 건축 기술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아치된 과학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축조한 이 시기의 사례는 찾기가 힘드니까요. 그러니 로마겠지요. 다리 위의 풍경입니다.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런 풍경입니다. 박물관이 있는 건물입니다. 관광 안내소, 매표소 등등이 같이 있는 건물입니다.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낮게 지어졌죠. 박물관은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가 박물관의 입구입니다. 빨간색으로 감각적인 느낌입니다. 로마 시대 집의 모형이네요. 어린 친구가 설명을 자세히 읽고 있네요. 이건 로마의 화장실이죠.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칸막이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저 뚫린 구멍으로 볼일을 보는 것이죠. 이건 튜블리에서 확인된 하이퍼코스트, 즉 온돌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온돌을 사용했는데요. 방을 데우는 우리와는 달리 주로 목욕물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온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온돌보다는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온돌하면 한국입니다. 로마에서 건축한 수도교가 있는 곳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꽤 많죠? 이건 구로 말하는 로마의 측량 도구입니다. 줄을 장착한 가로대가 있는 수직 지팡이 형태입니다. 각 가로대의 끝에 수직으로 매달린 추가 있죠. 그것은 직선과 직각을 측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르교를 건축할 때 이 도구를 이용해서 수평을 잡았군요. 거대한 세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수로 건설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수로들을 연결한 구조물이 바로 가르교 같은 수도교겠죠. 우리가 잘 아는 거중기 같은 기계가 무거운 돌을 옮기는데 사용되었네요. 수로의 모형이네요. 안에 보니 사람들이 열심히 파고 있네요. 아마도 노예겠죠. 로마는 육체노동의 대부분을 노예에게 시켰잖아요. 이 사진은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본 모습인데요. 내부를 굉이질해서 다듬어 놓은 디테일이 정교하네요. 역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듯. 하는 수로 옆으로는 오픈된 지형에서 활용하는 수로의 모형이 있네요. 아무래도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이런 형태로 수로를 만들었나봐요. 옆으로는 가르교를 만드는 모형도 있네요. 저렇게 나무로 틀을 만들었군요. 우리도 저렇게 만드는데요. 아무리 봐도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내판에 아치를 만드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놨네요. 기중기를 이용해서 돌을 이동시키고 사람이 위치를 잡아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도교가 건축되어가는 모습을 그려놨네요. 가르교는 총 3층으로 되어 있죠. 박물관의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565년에 그려진 퐁디 가르의 주변 지역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퐁디 가르를 돌아보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아래의 자료들을 참조했습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 유네스코 유튜브, 부스와즈 출처 위키디피아, 퐁디 가르 홈페이지, 채석장 출처 카리리 디에스테, 라이브 고시 스테판 바비에